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정세 분석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 제목은 북한 모심통을 아세요입니다. 모심통. 뭔지 모르시죠? 오늘 주제는 좀 애잔하고 슬픈 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주제입니다. 자, 모심통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뭐라고 써있죠? 빨간 주머니에 결사옹이라고 써있죠? 뭘 결사옹이하죠? 바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결사옹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을 결사옹이하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왼쪽에 있는 우리로 치면 텀블러 있죠? 긴 텀블러 같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절대 녹이 슬지 않는 텀블러처럼 뚜껑이 있고요. 이 뚜껑을 닫으면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모심통입니다. 이게 조선혁명박물관 82호실에 모여져 있는 모심통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죠? 육해운성 무역진배 화물선입니다. 대각봉호. 대각봉호는 이제 백두산지구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에요. 대각봉호 선장이 최후의 순간까지 간직했던 초상화 모심통과 그가 남긴 편지. 뭔 얘기죠? 이 초상화 모심통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넣어놓고 최후를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볼게요. 이게 조선혁명박물관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원래는 아니었지만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조작된 신화를 전시하는 가장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평양 중앙에 있고요. 전면에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상들이 있고, 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가서 참배하고 이러는 그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조선혁명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심통이 여기가 있다고요? 김일성, 김정일의 조작된 업적들을 내세우는 곳에 바로 저 모심통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가 있는지 그 사연을 볼까요? 바로 대각봉호 사건 때문입니다. 배 이름입니다. 14,000톤급 화물선이었고요. 2012년 12월 8일 12시에 동해 김책항을 출발합니다. 승선 인원은 32명이었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써있죠? 참된 생의 메아리. 이게 북한 기록 영화에 나오는 화면들입니다. 자, 대각봉호 선장은 한강겸이었고 정치부장은 하운용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아니, 화물선에 정치부장이 왜 있어요? 왜냐? 여기서 다 정치적으로 감시해야 되니까 항상 정치부장이 타는 겁니다. 말이 정치부장이지 감시요원이에요. 자, 이 대각봉호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2월 8일 12시에 출발했는데 12월 9일 새벽 1시 청진항까지 거리 한 70마일 남겨둔 상황에서 대기 온도가 무려 영하 19도였어요. 자,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문을 보낸 거예요. 본사 앞 대긴급 1시 2창에서 두 번째 창고란 얘기예요. 화물이 쏠리기 시작함.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급박한 거예요. 그들은 사나운 풍랑 속에서 3시간 이상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배를 구할 수 없다. 이제 배가 침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배 포기 지시를 받고 살짝 늦게 올랐습니다. 보니까 목에는 다 모심통 주머니가 안전하게 모셔 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그 모심통이 목에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간 이 대각봉호 선원들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성우가 하는 말이에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만은 목숨 바쳐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피클른 의지였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배에 모셔져 있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을 전부 스밀보감함들에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이 모심통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9일 0시 45분경 선장 한강겸 동지를 제외한 31명의 대각봉호 선원들은 배에서 탈출했다. 선장은 왜 안 내는지 아세요? 배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조타실 문을 잠궜대요. 14,000톤급 배가 침몰하는데 왜 전쟁도 아니고 목숨을 겁니까? 아까 제가 정치부장 말씀드렸죠? 14,000톤급 화물선이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돌아가면 처벌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에 모심통을 걸고 죽은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자, 31명 탈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도 구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구조대가 하는 말입니다. 탈출한 그 대각봉호 6명의 선원들이었는데 발견 당시 그들은 서로 몸과 몸의 밧줄을 결박하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 부른지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노래 구름 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이게 김정일 별 말하는 거거든요. 동지의 노래를 부르며 난 파도와 싸워 이겼다.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김정일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믿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엔 사실일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불러야 나중에 돌아가서 정치적 처벌을 안 받으니까. 자, 이 그림에 나오는 게 수밀통이에요. 지금 허옇게 아까 그 스테인리스 모심통이 있었죠? 그걸 이 허연 커버, 이 수밀 보관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줄이 뭐냐? 이거 쇠사슬이에요. 이 쇠사슬을 몸에 묶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명, 두 명 칼바람 속에 비록 심장을 멈췄어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6명 빼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 한 점 스며들지 않는 수밀 보관함을 부둥켜 안고 대각봉어 선원들은 조국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수밀 보관함, 모심통을 쇠사슬로 묶은 시체들이 하나둘 건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허나 도저히 생사를 알 길 없는 몇 명의 선원들. 이 다음이 또 비극적입니다. 자, 지금 2012년 12월이었잖아요. 이제 시신들이 일본으로 떠내려갔어요. 마이니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자, 2013년 4월 20일 마이니치 신봉. 북한은 발음 그대로예요. 신봉이거든, 일본말로는. 28일 14시경, 2013년 28일이겠죠. 아키타현 오가시 도가가모 아오스 앞바다에서 남성의 유해가 표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박 탈출을 싣고 북조선의 김일성 국가주석과 김일성 총비서의 초상을 금속통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옷에는 대각봉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마이니치. 자, 요미우리 뭐라고 했어요? 북조선 지명이 쓰여진 선박용 구명복과 같은 것을 착용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초상을 수주하고 있었다. 이때면 벌써 한 4개월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시신이 거의 100고라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쇠사슬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있는 모심통이 묶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또 성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경애하는 총배동지의 높으신 권위에 의해서 정말 무주검이 될 뻔한 우리 대각봉어 선원들이 죽어서도 조국의 품 경애하는 총배동지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초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자, 아까 조선혁명관 82호실에 아까 이제 한강겸 선장이죠. 그 선박과 함께 운명을 다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시체가 떠밀려 왔어요. 어느 한 바닷가에 그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때 그의 몸에서는 물기 한 점 스며들지 않는 수밀 보관함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잘 안 보이죠? 막 갈겼어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잘 모셔주십시오. 이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픈 모심통은 이런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셨다 70일 전투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도 죽은 거예요. 초상화를 모시고 홍성관, 김금수라는 사람,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안녕을 지켜 잘 싸워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다 죽을 때 이러고 죽어요. 심지어 그 천하의 현철의 김정은의 스승이라고 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이전사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니다. 이게 마지막 쓴 편지거든요. 유서 같은 편지거든요. 죽을 때는 이런 말을 남겨요. 왜냐? 이렇게 해야 자기는 죽지만 자기 가족들 이 영웅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배가 침몰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맘 편하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죽는다는 표시를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신문들이 다 그런 선전들이에요. 수령을 위하여 고동치는 불사조의 심장.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서도 수령을 지켰다는 것, 초상화를 지켰다는 것,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였다는 걸 다 알렸다는 거예요. 수령 결사옹이 전에 부르는 신념의 외침. 광나는 날 받아도 수령 결사옹의 역사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게 다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모심통이 뭔지 아셨어요? 죽을 때 자기는 죽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영상작품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달픈 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해도 억제당하는 바로 비극적인 현실이 슬픈 모심통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심통 아시겠나요?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조선정세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